고 김웅영 검사에 대한 예의 임재성. 이것은 검찰개혁 같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의 제19 감싸기 같은 뻔한 이야기도 아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갖춰야 할 예의에 관한 이야기다. 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때를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에 임관했을 때라고 말한다. 임관식에서 아들은 깡패 잡는 검사가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아버지는 야 무시무시하다고 말했지만 내심 든든하기도 했다. 아들의 초임지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었고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다.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아버지는 전화를 받는다. 김웅영 검사가 연락이 안 되는데 오피스텔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들 동료 검사의 전화였다. 아버지는 다급하게 소리쳤고 어머니는 부산에서 서울로 오열하며 달려갔다. 아들 상사였다는 부장검사가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에게 아들의 유서 2장을 건네주었다. 33살 2년차 검사 김웅영, 자살. 아버지는 의심했다. 연락 한두 시간 안 된다고 부산에 있는 부모에게 전화를 해 경찰을 불러 문을 열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가? 이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유서에 적힌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의 모든 이유일까? 아무도 답변해주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는 검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는 침묵했다. 장례 직후 아버지는 남부지검과 대검찰청,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묵묵부답. 김웅영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자 겨우 감찰이 시작됐다. 김웅영 직속 상관이었던 김대현 부장검사가 김웅영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음이 확인되었다. 김웅영 사망 3개월 만인 2016년 8월 김대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이때 설명했어야 했다. 유족을 만나 당신의 자식에게 조직 내에서 부당한 행위가 어떻게 계속되었는지, 왜 막지 못했는지 이야기했어야 했다. 그게 예의였다. 사과나 책임 전에 진실부터 정중히 전달했어야 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검찰의 그 어떤 책임 있는 주체도 유족을 만나 설명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보고 싶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가해자는 해임되었다지만 유족에게는 그 어떤 설명이나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3년 넘게 계속되었던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김대현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유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사과 내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이유였다. 이때가 검찰에는 2번째 기회였다. 대한변협의 고발은 검찰의 무책임에 대한 고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대현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기소했어야 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인 김웅영의 유족에게 기소 내용을 전하고 그동안의 침묵과 방관에 대해 고개를 숙였어야 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10개월 동안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발인이 전직 검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노골적 깔아뭉개기. 참다 못한 유족은 2020년 9월 수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사유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다음 달 김대현은 비로소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김웅영 검사가 자살한 뒤 4년 5개월 만의 일이다. 1년 전쯤 고 김웅영 검사의 아버지를 직접 뵐 기회가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뒤 관련 기사와 자료 등을 모아놓으셨다. 아무도 진실을 명확히 말해주지 않으니 자신이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만들기 시작한 서류 뭉치 두께가 한 뼘이었다. 자식 죽음을 다루는 기사를 모으는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이 기록이 어떻게 끝나길 원하시느냐고 여쭈었다. 아버지는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사과로 끝을 맺고 싶다고 하셨다. 꼭 서면으로 받아서 서류 뭉치 가장 마지막에 묶이길 바라셨다. 김대현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이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죽은 자와 유족에 대한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유족에게 김웅령의 유서를 전달한 부장검사가 바로 김대현이었다. 전달받은 유서도 이상했다. 두 장의 유서는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어 있었고 페이지 표시도 없는 별개의 내용이었다. 다른 날짜에 쓰였다고 볼 여지도 컸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내용의 유서가 추가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왜 하필 부장검사 김대현이 유족에게 유서를 전달하였을까? 유족에게는 평생 의심과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건 관련자가 수사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다. 검찰이 유족에게 전달하는 서면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김웅령 검사 어머니의 오열, 우리 아들 임관할 때 모습이 에어엔드 서영지 방준호 기자.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 진상조사 요구. 김수남 총장 형사부 업무량을 줄이겠다. 조사는 뒷전 스트레스 감경 대책 내놔. 서울 남부지검 고 김웅령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41기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장 양재규 변호사와 고인의 어머니가 대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방구애니 코 KR 우리 아들이 검사 임관할 때 모습이에요.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웅령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 씨는 5일 핸드폰에 찍힌 아들의 사진을 내보였다. 왼손에 손수건을 움켜쥔 이 씨는 아들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내내 흐르는 눈물을 삼키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1시 김 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검사의 죽음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우리는 김 검사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김 검사의 연수원 동기 990명 중 712명의 동의 서명을 받은 성명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과 관련해 형사부에 함께 근무했던 부장검사의 폭행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 검사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면 술 취한 부장검사가 때렸다, 술시중 드는데 자살하고 싶다는 등 부장검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많다. 그의 동기들은 김 검사에 대한 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동기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형사부 업무 조정 방안을 내놨다. 김 총장은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겠다며 형사부 인력 보강 중요 송치 사건 중 일부를 인지부서에 배당 통상적 행사 및 사건 처리, 정보보고, 최소화 수사관, 역할 강화 연가 및 휴가의 실질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김 검사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상사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형사부 검사의 업무 스트레스로 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김 검사가 숨진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뚜렷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검과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남부지검 쪽의 자체 진상조사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검사 사망 이후부터 계속해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검사의 상사였던 김아무개 부장검사가 올해 초 자신이 원하지 않던 보직 인사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2014년부터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말 사법시험 유예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 방안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이에 따른 인사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와 연배가 비슷한 한 검사는 사실 유예안은 상부에서 지시해 만든 것이고 김 부장검사가 책임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원치 않는 인사가 났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서울 남부지검과 별도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 김 검사의 증언을 들을 수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